생겼을 것 같고.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동유럽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서유럽은 문명의 오지였습니다. 11세기, 12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쓴 편지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십자군이라는 건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땅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서 여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려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쳐오는 게 육로로 거쳐오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금 이스탄불을 거쳐옵니다. 이스탄불에서 편지를 써요, 병사들이. 이제 누이 동생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야, 누이야, 여기는 진짜 이상한 나라다. 마차 바퀴가 금으로 돼 있구나. 도시가 비단으로 깔려 있고. 오늘날 터키의 수도입니다. 지금 터키는 터키 사람들 좀 싫어하겠지만 서유럽에 비하면 좀 약한 나라죠, 사실. 근데 사실 그 십자군 시대, 한 12세기, 13세기까지만 해도 아까 장안과 더불어 2대 도시라고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동유럽이 발달한 겁니다. 서유럽에 촌놈들이 와가지고 십자군 병사들이 와서 동유럽에서 좀 속된 말로 뿅 가요. 근데 이제 후대에 역사를 남긴 사람들이 서유럽 역사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 중심의 역사가 자꾸 이제 승자의 기록으로 남아서 서유럽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말하지만 글쎄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세기 이후에야 서유럽은 힘을 쓰지 그 전까지는 동유럽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 동유럽은 참 약하죠. 분열화되어 있고. 자, 그러면 서유럽의 역사가 왜 그때 어땠는지 대충 한번 훑어보죠. 제가 지난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진짜 역사의 우연인데 얼렁뚱땅 이래갖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니케아 공의에서 교리를 통일하고. 사실 콘스탄티누스 이전부터 로마가 바로 이전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시 봉합을 했습니다. 잠깐. 근데 로마 제국을 다시 봉합해서 반지형 제국을 쭉 만들었는데 사실 너무 크죠. 문명은 발달하고 제국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눕니다. 남북으로 쉽죠. 북아프리카. 지금 북아프리카가 전부 로마 제국이거든요. 여기를 동서로 나누고 또 유럽을 동유럽, 서유럽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유럽을 차지하고 다 각각 부하들을 한 명씩 앉혀요. 이렇게 사주 체제를 하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에 와서는 서유럽 자체를 거의 포기하고 자기가 동유럽으로 수도도 옮기고 동유럽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서유럽 서로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76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동유럽은 이후로도 한 1000년 정도 존속을 합니다. 동로마는. 지금 우리가 역사가들이 말하기에 동로마지 당시엔 다 로마예요. 15세기에 와서야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럽은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서로마가 멸망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세상으로 하나로 통일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제국이 하나는 없어지고 한쪽은 남기 때문에 동유럽과 서유럽에 정치적으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교리상으로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동쪽 유럽들은 니케아 공의에서 말했다시피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쪽으로 갈수록 강합니다. 동유럽 쪽으로. 근데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황, 당시 굉장히 큰 총대 주교가 있는 큰 도시는 5개 도시가 있거든요. 서유럽에 있는 건 로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유럽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있죠.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네요. 이 동유럽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으로 서유럽은 이렇게 속된 말을 썼으면 모르죠.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근데 서유럽은 그래서 재빨리 삼위일체설을 받아들여요. 로마 교황이. 근데 동유럽은 삼위일체설이 공식 기독교 교리로 채택이 되었는데도 일반 기층민중에게서는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 신은 하나인데 왜 예수는 신의 아들이 왜 또 있어? 귀찮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쪽에 안 먹혀들어요. 바로 이 틈을 타고 7세기에 이슬람교가 생깁니다. 이슬람교는 강력한 유일신이면서 단성론입니다. 단성론이라는 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사실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 유일신앙에서 나왔고 기독교 성서에서 말하는 천사가 우리 천사 굉장히 많은 것 같죠. 크리스마스 날 많이 오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온 천사는 2명밖에 없습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입니다. 그 중에 가브리엘은 유명한 걸 하죠. 수태고지라는 걸 합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한테 와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하는 입장이죠. 근데 그 두 천사가 둘 다 코란에도 나와요. 이슬람교의 경전인. 그리고 코란에서 가브리엘이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지브릴이라고 말합니다. 발음이 달라져서. 지브릴이 마호메트한테 와서 계시를 내립니다. 가브리엘하고 지브릴이 똑같은 사람이 이 역할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뿌리는 같은 거예요. 이슬람교도.
단성론 기독교가 우세한 곳에서 일종의 그거의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겠다. 기독교의 변종이라 그러면 저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단성론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잘 먹혀들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슬람교가 태어날 수 있게 한 그 하나의 큰 토양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슬람교가 생긴 뒤에 들불처럼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서쪽으로 쫙 정보를 해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피레네 산맥을 넘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지금 프랑스 서부까지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자꾸 막힙니다. 동유럽의 동로마 제국이라는 건 서유럽 세계를 보존하게 해준 중요한 완충지대예요. 동유럽이 없었으면 오늘날 서유럽은 확실히 없었습니다. 서쪽 관문은 근데 프랑스까지 간 자칫하면 여기 서유럽이 먹힐 뻔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지 않습니까? 서유럽은 결코 강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세 초기만 해도. 근데 서유럽 여기서 어떤 친구가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투르라는 도시하고 프랑스의 푸아티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한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기독교권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피레네 산맥을 다시, 여기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요. 여기를 넘지 않고 여기까지만 아랍 세계로 합니다. 이 역사적인 뿌리가 굉장히 오래가요. 지금도 에스파냐의 남부에 가보면 아라비아죠, 거의. 그라나다라든가 코르도바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도시입니다. 클래식 기타 좋아하시는 분은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이 있는데 알람브라 궁전이 아라비아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 꽤 많아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슬람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유럽 한 15세기까지도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그리고 크레타는 이슬람 해적들의 소굴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고향인 그리고 에스파냐 여기가 전부 아랍 땅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권 혹은 아랍권은 그렇게 기독교권하고 멀지 않아요. 역사가 굉장히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유럽인의 입장에서 발견이라는 걸 합니다. 유럽인 최초로. 사실 최초도 아닌데 그때부터가 이제 그 콜럼버스가 그 해는 그래서 중요한 해죠. 근데 바로 같은 해에 에스파냐의 국토수복 운동이 완성된 해예요. 그해 3월에 국토수복 운동이 완성이 돼서 콜럼버스가 제노바 사람입니다. 원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을 받아들여주는 군주가 없어서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스페인에까지 와서 스페인에게서 왕에게서 다시 처음엔 거절을 받았다가 나중엔 투자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1492년 3월에 국토수복 운동이 끝나서 아라비아 세력을 에스파냐에서 아프리카로 완전히 내쫓습니다. 이런 국가의 경사가 없었으면 콜럼버스는 어쩌면 투자를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뒤에 아메리카는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역사라는 게 그런 우연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카가 결국 계속 신대륙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자, 역사를 좀 앞질러 가봤습니다. 어쨌든 이 스페인 같은 경우 거의 남부는 완전히 아랍, 중북부도 거의 아랍이